네, 우리가 백신 접종 2월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이제 6개월째가 되는데요. 접종률 50% 지난 주말 사이에 1차 접종 넘겼고 또 오늘부터는 18살부터 49살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시작이 됩니다. 최근 백신 접종 상황이라든가 또 여당 내 입장들 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맡고 계시고요. 의사 출신이십니다. 이용빈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계속 확진자가 2,000명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1,800여 명 나왔는데 지금의 확산세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사실 예기되어 있었던 이 4차 유행인데요. 전 국민 저희들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70%에 이르게 되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사실 가장 우려했던 것이 이 4차 유행이거든요. 예. 특히 이 델타 변이의 유행 때문에 더욱 그랬는데요. 현재 델타 변이의 점유율이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알기 시작했던 이 코로나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고 하는 점에서 이제 심각한 거죠. 네.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백신 접종을 국민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9월이 지나야 어느 정도 확산세가 좀 진정될 수 있을 거리란 실한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죠. 다만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고요. 더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특히 백신을 접종을 2번까지 완료하신 분들 중에서 이 돌파 감염도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엄중한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델타 변이 문제점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가 선방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 4단계 지금 7주째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수도권도 지금 3단계 5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방역 조치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룬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잠시의 허점도 허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는 견해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큰 고충을 경험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방역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특히 참고로 외국 언론의 평가를 들여다보면은 독일 언론인 디자이트에서 36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한국이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가장 대응을 잘하는 나라라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께서 당하고 있는 여러 코로나19 그리고 이 경제 위기에 따른 고충은 이것을 전 국민이 합심해서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방역 대응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은 장기화되는 것 때문에 이제 방역의 피로도와 고충이 훨씬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 사정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EU 회원국들은 사실 백신 구매를 전체적으로 함께 했었고 특히 초기에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나라들이 좀 더 서둘러 접종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이 방역 성과에 비춰봤을 때 백신 접종률이 많이 낮은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애초에 목표로 삼았던 11월까지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백신 접종은 지금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11월까지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힘든 분들 물론 의료진들도 방역당국 계신 분들도 고생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자영업자분들일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이 위험이라든가 이 수익의 감소 같은 것들을 감수하고 버텨내는 지금 상황인데 여당 입장에서 좀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와의 어떤 방역 전쟁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피해를 입고 계시는 이제 경제 위기
어찌 보면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들을 잘 구제하는 것이 이 방역 전쟁의 성공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코로나보다 더 무섭게 이 코로나 경제 손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손실보상으로 1조 8천억 원을 기반영을 했고요. 예. 충분한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화요일부터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이 이제 4조 2천억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또 최고 지원 금액도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고충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또 델타 변종 바이러스의 출몰로 이 코로나 관리에 있어서도 새로운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델타 변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코로나보다도 바이러스의 양이 1000배 정도 많고요. 또 한 명이 8명까지 감염시킬 정도로 전파 속도가 대단히 빠른 데다가 치명률도 더 높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들을 조사한 결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89.6%에 달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미국과 이스라엘과 비교해 봤을 때, 네. 그들도 이제 방역 수칙을 사실 접종의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고 평가하면서 방역 수칙을 완화했다가 굉장히 유행이 확산된 것을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방역 강화는 국민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용빈 의원께서 이제 의사 출신이시고 이 백신 접종 진행되는 동안 의료봉사 현장에 많이 좀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 분위기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봉사라고 말씀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요. 제가 의사로서 사실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주말에는 지역민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시간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고충과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좀 제가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지역의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에서 1월 달부터 매주 토요일 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료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특히 이제 당에서 백신 치료제 특별위원회와 공공의료 TF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개선 방안 등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정회의를 통해서 이 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표준화된 그런 응급상황 대비 체계를 좀 바로 잡아가야겠다는 건의를 드렸었고요. 이 백신 접종 후에 생긴 이상 반응에 대해서 선제적 지원을 촉구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의사소통이 불편했던 장애인이나 외국인들 그리고 노인 등을 위한 보안 대체 의사소통을 좀 확립하고 이 백신 접종 대상에 특히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시설 종사자를 비롯해서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께 우선 접종을 고려하는 방안도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18세에서 49세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많이 맞으시면 좋겠는데 예약률이 70% 지금 미치지 못하다고 하던데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지난번 이제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됐을 때도 상당히 우려 때문에 접종률이 낮아서 저희들이 캠페인성으로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후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사실 접종 속도가 대단히 빨랐지 않았습니까? 특히 현재로선 추석 전 국민 70% 접종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고 생각되고요. 네. 이번 예약은 18세에서 49세의 경우에는 19제 예약으로 진행됐고 또 예약 시간이 하루씩만 주어져서 자체의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다른 연령층의 경우에도 초반 예약률은 저조했지만은 일종의 또래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분들이 접종하면서 이 접종에 따르는 이상 반응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하고 또 좀 안심하는 분들도 많아져서
이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게 됐었는데 이달 19일에 이제 10부제 예약이 끝났고 또 9월 18일까지는 예약과 접종을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네. 우리 더 높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모더나 수급이 약간 좀 불안정해서 4주 이후에 2차 접종 맞아야 된다는 게 6주로 연기되기도 했었고 또 현장에서 잘못된 백신 같은 것들이 좀 접종하는 사고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이라든가 현장의 적응 같은 것들은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모더나 백신 사태가 상당히 저희들에게는 어려움을 줬었던 것이고요. 예, 모더나 백신 수급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좀 채워지게 되고 또 9월 이후의 수급에 있어서는 11월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변종이 등장한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스라엘이나 미국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스터샷이나 이런 추가 접종 계획이 없었다가 새롭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처럼 네.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마다 탄력적이고 발빠른 대응이 좀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코로나 백신이 이제 기존 독감 접종과는 다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 수도 많고 또 백신의 종류도 많아서 일부 병원에 혼선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일선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께서 희생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접종 시작한 지 이제 6개월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부스터샷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현재로서는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이제 선진기 진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는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이들도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특히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변인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당내외 현안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열리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일정 지금 추가로 잡겠다고 하고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거는 여당에서는 이달 내에 해당 법안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좀 확인해 주시죠. 네, 저희 당은 언론의 정말 피해자,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의 어떤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가짜 뉴스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이 취지에 맞는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여러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관련 언론단체들에서 제기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잘 반영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비롯해서 여러 중점 처리 법안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어제 의장님하고 오전 오후 2번 만나셨고 또 김기현 원내대표도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본회의 일정 아마 조속하게 다시 잡도록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 그렇군요. 어제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인터뷰를 좀 저희가 했었는데 언론중재법을 두고 이게 언론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보호하기 위한 악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어떤 반론 말씀 주시겠습니까? 야당이 이번 이 언론중재법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국가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터무니없는 억측이고요. 네. 묻지마 공격입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특히 국민의힘과 같은 당인 윤석열 대선 후보의 주장 궤변에 가깝다고 봅니다. 언론재갈법이라고 호도하는데 실제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부인에 대한 의혹은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이것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 고발부터 했는데 이런 태도가 언론재갈 물리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언론중재법은 국민의 입장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일 YTN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56.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성 씨처럼
허위 보도에 따른 심적 물질적 고통이 대단히 큰 이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또 이 가짜뉴스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도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 언론중재법이 국민을 위한 또 국민이 요구하는 그런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는 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권익위의 그 국민의힘 부동산 거래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지금 5명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1명의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 제명하겠다고 국민의힘은 지금 하고 있고, 윤희숙 의원은 지금 의원직 사퇴 입장까지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먼저 이 상황을 좀 이미 치렀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민주당은 선 조치를 통해서 엄격한 결정을 국민께 보여드렸었습니다. 이 대표의 그 결정은 민주당보다 더 가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비하면은 솜방망이 조치가 아니었나라고 국민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불법 의혹을 받은 의원 12명 가운데 6명에 한해서만 탈당 권유와 제명 결정을 내렸고, 특히 윤희숙 의원을 포함한 6명 의원은 가족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심지어 연좌제라는 말까지 표현하면서요. 하지만 송영길 대표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당시 송영길 대표께서는 가족 문제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제명 조치를 내렸던 것을 비교하면은 국힘당의 민주당보다 강력한 조치는 아예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의원직 사퇴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네. 특수본이 이에 대해서 관련성을 엄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테고요. 의원께서 사퇴를 했다는 것은 이러한 엄중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과 다른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수본이 반드시 엄격한 조사를 거쳐야 되겠죠. 공무원이 강도 높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사표를 냈다. 네. 이것이 쇼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국민께서 얼마나 자괴감 느끼시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발표했던 이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의 아버지가 매입한 부지는 스마트 산업단지 예정지와 아주 인접한 곳이고요. 여기에 국민들의 의혹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KDI나 한국개발연구원이 이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 실사와 예비타당서를 맡았던 당시에 윤 의원이 거기서 근무했지 않습니까? 윤 의원의 주장대로 끼워 맞추기식 조사였는지 실제 투기 목적이 없었는지는 네. 특수본이 조사해야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특히 윤 의원은 대선 후보로 출마를 결심하신 분이고 특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특수본의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윤 의원이 국회의원 재산신고 때 문제가 되었던 아버지의 재산신고에 대해서는 고지 거부를 하셨더라고요. 의혹을 일부러 키울 의도가 아니라면은 윤 의원의 주장대로 이것이 끼워 맞추기식 조사였는지는 특수본의 조사를 이루어 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 징계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2명만 결국에는 출당 조치되고 다른 10명은 아직 당적 유지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계속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 당은 이제 우상호, 윤재갑, 서영석 의원들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혐의 없음을 인정을 받으신 것이죠. 저희가 애초에 저희 당의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의원들께 탈당을 권유드렸습니다마는 네. 이거는 정무적인 조치였었고요. 탈당 권유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출당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들께서 소명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자기 소명이 이루어지면 굳이 탈당을 안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진정성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여드리는 그런 과정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탈당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혹여 오점이 발견이 된다면은 네.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현재 과정은 저희 당에 있어서는 탈당 권유 받으신 분들이 탈당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검증 과정들 또 소명 과정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앞서 이 의원께서 여론조사를 언급하셨는데 이거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찬성 56.5, 반대 35.5로 집계됐다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